안녕하세요. 6월 8일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불법 체류자들의 단속과 추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기조가 미국 입국을 노리는 중남미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올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세관 국경보호국이 작성한 불법 이민자 입국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불법 이민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아직 2021 회계연도가 4개월 남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멕시코보다 먼 거리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쿠바, 하이티 등에서도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불법 이민자 현황은 멕시코가 가장 많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이 밖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이른바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 회계연도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는 4만 명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치솟는 물가, 인플레이션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CNBC는 7일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비책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비하게 만드는 작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이르면 내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사한 고위 인사들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랜들 콜스 연준 부의장 등 최소 5명입니다. 현재 연준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대폭 늘어난 천문학적 규모의 구호 예산 편성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간접 지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상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더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먹구름을 들이운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목재, 철광석,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고 옥수수, 대두, 밀 가격이 8년 내에 최고를 찍는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대표 주류 언론사들의 웹사이트가 8일 일시적으로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영국 BBC와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웹사이트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과 프랑스 르몽드, 덴마크 TV2 방송, 이스라엘 하레츠 등의 웹사이트도 다운됐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도 한때 접속이 안 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사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웹사이트가 다운된 언론사들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을 제공하는 패스틀리라는 업체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DN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각종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곳곳에 캐시를 저장해두는 서버를 설치해 사용자에게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해킹으로 인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 송위관 해킹 사건으로 미국의 경제가 휘청일 뻔하고 육류 가공 업체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육류 대란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해킹 사건을 이제 미국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의 비중으로 대응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분야가 인간의 삶을 지배해버린 현실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30살의 엄마 유튜버가
중학생처럼 꾸미고 13살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유튜버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렸다가 경찰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엘패소 카운티에 사는 케이시 가르시아는 지난 1일 검은색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노란색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채 7학년 딸 줄리가 다니는 가르시아 엔리케스 중학교로 등교해 7교시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13 going 30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반대로 30 going 13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제작했는데 당사자는 딸의 학교에 다녀온 후 학교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영상을 제작했다고 경찰에 항변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그녀가 학교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점심을 먹을 때도 교직원 등은 그를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 위장극은 마지막 수업이었던 7교시를 진행하던 교사가 가르시아를 알아채며 끝이 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결국엔 들켰다면서 교장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인 후 지난 4일 무단 침입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결국 체포돼 7,908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을 알아보는 한국지 시간입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리커스토어에서 지난달 2일 발생한 한인자매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중호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검찰은 앞서 강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흑인 남성 데릴 돌스에게 이날 중호범죄와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스는 총 22개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돌스는 지난달 2일 볼티모어 펜실베니아 애비뉴의 원더랜드 주류 매장에 침입해 점주인 60대 한인 자매를 공격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볼티모어 지역 불황자였던 용의자는 매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한인 여성을 매장으로 끌고 들어가 쓰러뜨린 뒤 시멘트 벽돌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직후 피해자의 자매가 뛰어나와 이를 말리자 그마저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한인 여성은 머리에 3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 용의자는 한인 자매를 공격하기 전 다른 아시아계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2차례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돌스의 변호인은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중독 증상을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 문제를 알아왔다고 설명하며 중호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